안녕하세요. 블루레어의 박재수입니다. 오늘은 100만원 오버의 부츠 추천 영상인데, 제가 원래는 100만원 언더의 부츠 추천 영상을 찍고 연속으로 2탕을 띄웠는데, 제가 혼자서 찍다 보니까 뭔가 텐션도 떨어지고 정보도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뒤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야 이거 재미도 없고 정보도 틀리고, 그래서 그냥 폐기를 하고 지금 새로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번 100만원 언더의 부츠 추천 영상에서 빠뜨렸던 몇 가지 브랜드를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70만원, 80만원짜리 부츠를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줘도 쉐입이 이쁘고 가죽이 좋고 메이킹 퀄리티가 좋고 이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들이 좋아야 저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가성비 부츠들, 더스데이 부츠, 오크스트리트 부츠 이런 거 100만원 언더에서도 충분히 좋은 부츠들이지만 제가 막 찾아보진 않거든요. 근데 막 찾아보지도 않은 부츠를 이거 좋다, 이거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좀 찾아본 브랜드를 말씀드리자면은 메이커스, 브라더블지, 스쿱이라는 일본 브랜드 3가지가 있습니다. 셋 다 가격 포지션이 좀 비슷한데 한 7만엔에서 8만엔 정도, 그러니까 딱 한 100만원 언더에서 노는 그런 애들인데, 메이커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본이 77,000엔, 그리고 브라더 브릿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헨리랑 이스케이프가 한 8만엔 정도 해요. 그리고 이거 스쿱은 공장 브랜드여가지고 왜 자사몰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취급하고 있는 샵에서 온라인으로 보려고 하니까 약간 불편해가지고 영국 쪽 사이트를 보니까 엔지니어 부츠가 한 600파운드 정도 하거든요. 근데 600파운드를 한국으로 들여오면 100만원이 넘을 것 같긴 한데, 일본에서 사게 되면 100만원 언더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본 판매처를 찾아보시면 세 브랜드 다 한 7만엔에서 8만엔 정도, 그러니까 100만원 언더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브랜드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그 플랫박스 쉐입의 부츠를 만들고 있어요. 이 플랫박스라는 게 엔지니어 부츠에 적용을 하면은 빈티지 산타로사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워크 부츠나 밀리터리 부츠 쪽을 보면은 이제 밀리터리 M43, N1 막 그런 걸 보는 건데, N1은 약간은 볼륨감이 있긴 하지만은 M43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세 브랜드 모두 다 지금 M43을 기반으로 부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클린치, 미국의 롤클럽, 이 두 브랜드가 지금 밀고 있는 그 플랫박스 열풍들, 앞에 선심이 없고 앞쪽이 이렇게 되게 납작한 모양,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엔간한 부츠 브랜드들, 아니면 패션 브랜드인데 부츠 만든다 하는 브랜드들, 그 브랜드들에서 플랫박스 안 만든 브랜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지금 이 플랫박스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데, 메이커스, 브라더 브릿지, 스쿱은 그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플랫박스 부츠를 만들고 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쁜 거는 일단 브라더 브릿지 헨리. 일단 그 헨리가 약간 트레이너 슈즈 아니면 옛날 복싱화 그런 스타일인데, 그 끈들이 되게 많은 디자인이다 보니까 에이징이 됐을 때 그렇게 주름이 아이렛이 이렇게 딱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코도 납작하고 주름도 딱 치고 뭔가 꽉끈을 했을 때 굉장히 이쁠 것 같다. 물론 족형을 좀 타긴 하겠지만은 에이징의 재미를 보기 좋은 부츠다. 그리고 세 브랜드에서 전부 다 나오는 M43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취향 따라서 밸런스가 조금씩 다르고 가죽이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 취향 따라서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원 언더에서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부츠가 이제 루트원 부츠인데, 루트원 부츠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한국 브랜드인데 일단 엔지니어 부츠가 59만원이에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호인의 크롬악셀을 쓰고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비브람 아니면 디알솔 그런 걸 쓰고 있는데, 그래도 스펙 대비 좀 가격 괜찮은 편 아닌가? 가격 59만원이면 60만원 정도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7만엔, 8만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이죠. 게다가 관세도 안 붙고 하니까 확실히 가격 경쟁력도 있을 것 같고, 제 주변에도 루트원 부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후기를 들어보자면은 되게 가격 대비 잘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뭔가 그 브랜드만의 특색이 안 보인다는 건데, 솔직히 가격이 60만원인데 여기다가 특색을 넣어라 뭐라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좀 너무 과도한 요구 같은 게 아닌가. 아무튼 루트원 부츠 같은 경우도 되게 살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커스텀이 가능한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커스텀도 된다?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옵션이죠. 아무튼 100만원 언더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100만원 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부츠든 물건이든 옷이든 100만원이라는 그 가치 자체가 약간 상징적이잖아요. 100만원이 넘으면 약간 고가, 100만원 언더면 나름대로 중저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100만원 오버의 부츠는 이제 고가의 부츠고, 고가의 부츠라고 하면은 비싸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물론 그 기대를 하니까 업체들도 당연히 그 기대에 맞춰서 퀄리티라던가 메이킹이라던가 감성이라던가 그런 요소를 다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100만원 오버의 부츠에 있어서 뭔가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이 올라온 만큼 여러분들이 만족할 요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추천 리스트 자체가 제 주관에 의한 거, 제 취향에 의한 거다 보니까 제 취향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일단은 가죽이 좋아야 되고 모양이 이뻐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터프한 것보다는 가죽의 경련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사양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쁘면서도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부츠의 테마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약간은 드레시하고 모양 자체가 이쁘고 실루엣 자체가 조금 날렵한 것 그런 게 좀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부츠들 몇 개 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고른 게 요 부코의 엔지니어 부츠였는데 부코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뭐 빡세고 뭐 마케팅 용어는 막 아메카지 끝판왕이니 뭐니 뭐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구매할 때는 되게 신발이 빡세고 힘들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신발이 되게 편하고 그리고 가죽도 굉장히 좋고 차심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뷰톡이거든요. 그 이제 코도바는 있는데 코도바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싸고 그거는 진짜 못 사겠고요. 뭐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지금 저로서는 이 부츠가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잘 신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추천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어트랙션입니다. 그러니까 어트랙션즈 같은 경우에는 빌트벅이라는 라인으로 이제 가죽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트랙션즈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거 뭐냐고 하면 역시 엔지니어 부츠죠. 그 엔지니어 부츠 같은 경우에 어트랙션은 조금 드레시하게 생겼어요. 특히 엔지니어 부츠 요 발목에 있는 요 끈 요 스트랩의 너비가 조금 얇아가지고 앞코 볼륨도 플랫박스 사용으로 요렇게 없는데 끈도 얇아 놓으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느낌이 그냥 날렵한 느낌? 그래서 투박한 워크부츠나 엔지니어 부츠, 뭐 레드윙의 PT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드레시하다는 인상을 주죠. 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뚝심 있게 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 하이드랑 홀스버 두 가지가 있는데 공홈 기준으로 홀스버 차심이 107,800엔, 스티어 하이드는 96,800엔이에요. 근데 둘 다 일단 솔드아웃이 되었고 뭐 이번에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가죽을 쓴 것 같긴 하거든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보다는 좀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원래는 얘네도 홀스벗이 이제 스티어 하이드보다 비쌌는데 지금 새로 한정판인지 뭔지 새로 낸 것들은 스티어 하이드가 홀스벗보다 훨씬 비싸요. 홀스벗 같은 경우에는 부츠로도 유명한 구이디에서 가죽을 받았고 스티어 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데게르만에서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죽은 무조건 말가죽보다 싸다. 저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말가죽 마케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가죽이다 하면 무조건 상급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소가죽이 더 흔하니까 소가죽이 더 싼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원 오버가 되면은 뭐가 안 좋다 뭐가 구리다 그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죽 부츠의 특성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에 이런 부츠를 만드는데 스티어 하이드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스티어 하이드 퀄리티를 보니까 이 업체가 굉장히 좀 좋다 그러면 이제 들어왔을 때 스티어 하이드가 좀 더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말가죽이면은 소가죽보다 비싸고 좋은 거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포터 클래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고가의 가죽 자켓 뭐 한 300만원 400만원 그렇게 하는 가죽 자켓에도 말가죽 대신에 소가죽을 쓰는데 그렇다 해서 그 소가죽이 구릴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각각의 가죽에는 각각의 매력이 있고 이번 시즌 이 부츠에는 이 가죽이 좀 더 적합하다 하면은 굳이 말가죽이 아니라 소가죽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소가죽을 쓸 때 뭐 그레인을 좀 일정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뭐 가죽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차이에 의해서 스티어 하이드가 홀스봇보다는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다. 아무튼 가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트랙션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부츠 말고도 뭐 320 카우보이 부츠라던가 뭐 이상한 퀼팅 들어가 있는 그런 부츠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퀼팅 들어가 있는 짧은 부츠는 전혀 제 취향은 아니고요. 카우보이 부츠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트랙션의 드레시한 느낌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존 로프그레인데 존 로프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실물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거의 뭐 그냥 일본 여행 갔다가 사오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츠나 가죽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그 모델 박성진님, 지미 페이지님 신었던 부츠들 중 하나가 존 로프그레인이긴 해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원이 넘으면은 퀄리티가 구리면은 감성에서 채우든 어떻게든 그 만족감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메이킹은 다 일본에서 하고 그냥 일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일본 브랜드라고 말한 이유는 그 미국 브랜드의 워크부츠에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테마를 가져와서 일본 업체에서 만든 딱 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아무튼 물건만 괜찮으면 부츠만 이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사이트 기준으로 가격이 $1200에서 $1500 정도 하고 뭐 워크부츠나 다른 부츠들도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어요. 일본 생산이라 조금 예쁘게 생긴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가죽 바리에이션이 진짜 많은 건데 이게 보통 패션 브랜드에서 내면은 가죽 부츠를 이제 검정색, 갈색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역시 재화 브랜드다 보니까 뭐 녹색도 내고 러프아웃도 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검정색 외에도 다양한 컬러를 고를 수 있다.
그게 존 로프그렌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구매는 이제 미국에서 할 수 있고 일본에서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완전 손해입니다. 그냥 일본에서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본에는 이제 스피드웨이 센다이라는 데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미국에서는 1375달러, 이제 한화 199만 5천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 이제 일본에서는 13만 9,800엔인데 엔화가 아직 10원 언더라서 133만 3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처를 미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옮기기만 했는데도 65만원이나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실 분이 있다면은 미국이 아니라 무조건 일본에서 사셔라. 세 번째는 이제 제라도입니다. 제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더 부티드라는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부츠를 만들고 있는데, 제라도의 신발을 투몽키즈에서 만들어주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라도를 추천하는 건 그냥 투몽키즈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 투몽키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투몽키즈 사장님이 레드윙 재팬 CEO 출신입니다. 지금은 올쉔크라는 브랜드도 같이 하고 계시고, 옛날에는 레드윙 백맨 라인업 만드시는 거기에도 참여를 했다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투몽키즈의 부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진짜 일본 스타일의 부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일본의 아메카지 브랜드보다는 일본의 고급 리페어샵이나 비스포크, 딱 그런 느낌을 이제 가죽 부츠에다 적용을 한 느낌을. 신발 아웃솔 마감 같은 경우에 이거랑 비슷하게 캐츠포 같은 걸 쓴 게 아니라 완전 얇은 그 비브람 시트 같은 거 살짝 하나 붙이고 황동못을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그 느낌이 진짜 이거 약간 비스포크 느낌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시트를 자를 때도 그냥 발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쫙 끊는 게 아니라 딱 그 발 닿는 면적만 정확하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그게 아주 이쁩니다. 그 일본의 이제 브라스 도쿄, 지금 클린치 부츠를 하고 있는 브라스 도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신발 같은 경우 아웃솔 옆면도 진짜 볼만한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좀 거칠거칠하게 하다가 허리 부분은 이렇게 싹 말아 들어가고, 이제 다시 힐에서는 또 평평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츠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평평하게 들어가다가 여기를 이제 드레스 슈즈처럼 이렇게 싹 말아서 넣고, 여기 힐은 또 똑바로 나오는 그런 건데, 그 공법 자체가 그냥 드레스 슈즈 같아요. 비스포크 구두들도 보면은 막 그렇게 말아놓은 것들도 많고, 근데 부츠에서 그런 마감을 적용한 게 되게 좀 신선했다. 한마디로 이제 제라도의 부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테마는 워크 부츠인데 모양은 비스포크 구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보면은 디자인이 예쁘다, 딱 그 생각이 들어요. 또 레드윙 출신답게 뭔가 디테일 같은 것도 약간 레드윙을 연상시키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초고급 레드윙 그런 느낌? 이제 구매는 일본 오사카 제라도랑 한국에서는 네스트 스토어랑 세미 베이스먼트에서 하는데, 네스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부츠도 가져오고 있고, 세미 베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드빌이라고 하는 캡터 모델만 가져오고 있어. 근데 엠부 가격이 182만원, 보드빌 가격은 139만원. 엠부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박스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쭉 가라앉고 앞에가 주름이 지는 타입인데, 저는 플랫박스 스타일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납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라도의 플랫박스 엔지니어 부츠는 앞코가 원래는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신으면서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납작해가지고 앞코 들리면서 이렇게 주름 잡히는 것보다는 앞코가 이렇게 약간 살아있으면 원래 여기 볼륨이 있었으니까 살이 조금 더 찝히면서 나오는 그 쉐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엔지니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물을 봤는데, 가죽 그 커팅하는 거, 그러니까 요 부츠들 패턴을 보면은 요 잘라놓은 느낌, 요 가죽들 잘라놓은 게 일반적인 부츠들이랑 다르게 좀 더 이제 기교를 부린 듯한, 뭔가 좀 선을 많이 날린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요 버클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부츠들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져 있어요. 부코의 이런 부츠 같은 경우에는 복각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고, 제라도의 부츠는 복각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깔롱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드레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 추천드릴 부츠는 데퍼스인데, 데퍼스도 엔지니어 부츠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가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너무 드레시하게 안으로 싹 말아놓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데 전반적인 밸런스라던가 만듦새라던가, 그리고 이제 웰트 처리한 거라던가 그런 걸 보면은 이 부츠 좀 드레시하다, 그게 티가 나요. 그리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플랫박스인데 앞코가 살아있는 형태, 그래서 이제 또 제 취향인 거죠. 그리고 데퍼스 같은 경우에는 복각의 관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버클 같은 경우에도 황동 주물 버클 그런 게 아니라 철판을 이제 프레스를 해가지고 만든 얇은 버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츠는 이제 복각의 관점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이제 신경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이 굉장히 볼만한 좀 드레시한 엔지니어 부츠다.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점은 가죽이 좋은데 내추럴 버전이 있거든요. 내추럴 가죽 버전, 이게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내추럴 가죽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 색깔이 약간 요구르트 느낌인데, 원래 그 홀스벗이라고 하면은 막 주름도 많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추럴 사양인데도 그 그레인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부츠 좀 되게 열심히 만들었다. 그러니까 못생긴 주름 같은 것들 전부 다 쳐낸 좀 깔끔한 그런 부츠다. 그래서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총평을 하자면은 싱글 스티치라던가 뭐 가죽이라던가 밸런스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정갈한 형태의 그런 엔지니어 부츠다. 내추럴 가죽 버전은 저도 보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일단은 부코를 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사지 않을 거고, 가격은 133만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토이즈 맥코이인데, 토이즈 맥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섹슨이라던가 뭐 부츠들도 많긴 한데, 걔보다는 이제 또 결국 엔지니어 부츠 중에 이제 오일 라티고 부츠를 해가지고 요렇게 또 얘도 블랙박스예요. 얘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 오일 라티고 가죽으로 만든 엔지니어 부츠가 있는데, 일단은 가죽이 좋고 만듦새가 좋고 쉐입이 좋고 트렌디하고 요 네 가지를 다 갖췄어요. 근데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납작한 쉐입이어가지고 뭔가 제 취향은 아니다. 그래도 부츠가 좀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얇게 생겼어요. 그 허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가 말하는 건 여기인데, 이렇게 넘어오다가 여기가 굉장히 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죽이 한 겹, 두 겹, 그러니까 웰트 라인 포함해서 한 겹, 두 겹이 되어 있는데, 그 부츠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두껍고 여기는 굉장히 얇아지는, 허리가 굉장히 얇아지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앞쪽 반창에다가 레이어를 몰아줘가지고 허리가 얇아지니까 뭔가 약간은 위태로워 보이는, 이러다가 허리 끊어지는 거 아닌가? 신발 신다가 허리 끊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이 들어서 저는 안 샀어요. 대신에 그런 아슬아슬한 인상이 그 부츠를 더 드레시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해요. 가격은 148만원입니다. 예, 여섯 번째는 이제 리얼 맥코이인데, 리얼 맥코이 같은 경우에는 뭐 부츠들 많긴 한데 저는 뭐 몽키 같은 건 제 취향은 아니고, 부츠 같은 경우엔 결국 이제 이 엔지니어 부츠, 이게 가장 취향인데,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게 요 네로우 라스트로 뭔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제 취향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드레시하게 뽑아낸 엔지니어 부츠 그런 거 말고 그냥 뭔가 워크 부츠인데 살짝 드레시한, 그러니까 약간 탄광 노동자인데 굉장히 좀 깔롱진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진짜 좋단 말이에요. 약간 평소에는 작업복 입고 일하는데 주말에는 이제 깔롱 확 부려가지고 이제 좀 멋있는 데서 식사하려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좋은 건데, 그 엔지니어 부츠는 뭔가 처음부터 너무 드레시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말고 뭐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엔지니어 부츠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유명한 모델이라서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사보고도 느낀 건데 정말 밸런스도 괜찮고 굉장히 편하고 이쁜 부츠지만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가격이 좀 선 넘어요. 요즘 리테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뷰통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만 8천엔, 거의 그냥 200만원 턱걸이를 해놨고, 코도바는 24만 2천엔, 그냥 뭐 한 250만원 내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책장을 해놨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데퍼스를 살 것 같아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N1 부츠 같은 게 있는데, N1 부츠도 뭐 그냥 리얼 맥코이 자체가 품목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가격 자체가 그냥 다른 브랜드들보다 좀 더 비싸요. 14만 3천엔이나 해요. 그리고 뭐 워크 부츠도 이제 11만 엔인데, 솔직히 말하면 워크 부츠 같은 경우에는 토이즈 맥코이랑 이제 뭐 자세히 따지자면 뭐 웰트 사양이라던가 가죽이라던가 그런 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토이즈 맥코이 섹슨도 충분히 괜찮은 부츠고 뭐 둘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라면은 토이즈 맥코이 섹슨 살 것 같긴 해요. 예, 일곱 번째는 이제 롤링 덥 트리오인데, 롤링 덥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OEM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가성비가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리얼 맥코이니 토이즈 맥코이니 이 데퍼스니 뭐 그런 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재화 브랜드다 보니까 품목이 되게 다양해요. 국내에서는 이제 18이 취급을 하고 있고, 가격은 보통 9만엔에서 한 12만엔 정도 사이. 저 같은 경우에는 롤덥에서 유명한 캐스퍼나 스탠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취향은 아닌데 뭐 충분히 살만하고 괜찮은 부츠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아웃솔 처리도 독특하고 보관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여기서 돈을 더 안 들여도 되고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캐스퍼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 동글동글해서 귀엽다, 귀여운 부츠다. 그리고 이제 목 높은 워크 부츠에서는 루츠랑 그리핀이 있는데, 루츠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루츠는 전혀 제 취향이 아니에요. 루츠 말고 저는 그리핀이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좀 드레시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리얼 맥코이의 엔지니어 부츠, 걔는 뭔가 너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레시인 반면에,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아웃솔이 좀 도톰하고 뭐 밸런스라던가 그런 게 이제 아까 말했던 평소엔 작업복 입는데 주말에 깔롱진 딱 그 워크 부츠인데 드레시한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래서 루츠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너무 볼드하고 앞코 모양이 일단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약간은 각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뭔가 별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리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밸런스도 이쁘고 제 취향이었어요. 특히 그 그리핀을 바탕으로 그리핀 엔지니어도 나오고 그리핀 조드퍼도 나왔는데 둘 다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조드퍼 같은 경우에는 승마 부츠기도 하고 굉장히 드레시한 듯한 느낌의 그런 부츠인데 그리핀의 라스트와 밸런스를 적용한 그 조드퍼는 굉장히 줄타기를 잘한 그런 모델이더라. 또 가죽이 검정색이 있고 갈색이 있는데 저는 갈색이 훨씬 취향이었어요. 그 갈색 가죽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라던가 오일 같은 걸 먹여가지고 조금 더 색을 진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에이징의 재미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양이라서 저도 언젠가는 롤더의 갈색 조드퍼를 꼭 사고 싶어요. 그리고 조드퍼 엔지니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요 신발의 아웃솔 보면은 여기 발 꺾이는 부분 아치 부분을 이렇게 싹 말아 넣으면서 황동 못을 몇 개 박아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고급 드레스 슈즈의 그 베벨드 웨이스트 약간 그런 느낌이 연상이 되어가지고 엔지니어 부츠인데 약간 드레시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네 뭐 그렇게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롤더은 말이 좀 많았는데 구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구매하기는 좀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예약 주문을 선착순으로 경쟁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덟 번째는 제로우즈인데 제로우즈도 가죽 부츠 전문 브랜드예요. 얘네도 괜찮게 생겼는데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라인업이 꽤 많은 거 그리고 주문 방식이 약간 미국 부츠들 오더 넣는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커스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심자한테는 주문하기 어려운 타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뭔가 비브람 솔이나 아웃솔 스택의 형태라던가 그런 거는 본인이 좀 찾아보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소통을 하던가 그렇게 하면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격은 이제 100에서 130에서 시작을 하는데 옵션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번 엔지니어 부츠 중에 스틸토 사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코가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는데 뭔가 그 느낌이 그 레드윙 PT91, PT83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웃솔 모양만 좀 제대로 잡으면 약간 고급 레드윙 PT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페코스나 첼시 같은 거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배드액 브라더스를 해가지고 국내 브랜드인데 뭐 저번에 봤을 때는 가격이 100만원 언더였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가격은 115만원으로 돼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신 작업물도 보면은 되게 퀄리티가 괜찮아 보이고 뭐 리솔, 리빌트, 리라스팅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해서 뭐 부츠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커스텀을 하는데도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트레이너 슈즈가 진짜 예뻤는데 트레이너 슈즈는 뭐 아직 출시를 안 하셨는지 웹사이트에는 업로드가 안 되어 있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는 내비게이터 부츠라는 게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일단은 그 부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국내에 6인치 넘는 8인치, 10인치 그런 부츠들 거의 없는데 걔는 그래도 8인치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높이에다가 가죽 커팅이 버전 1 같은 경우에 요렇게 약간 파도 치듯이 썰려 있는데 뭐 그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솔리드 브라스라는 국내 브랜드도 있는데 뭐 여기는 예약이 빡센지 1년치 예약이 마감되었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때그때 구매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열 번째는 이제 올드조랑 블랙사인인데 올드조랑 블랙사인을 한 군데로 묶는 이유는 올드조랑 블랙사인은 클린치 부츠랑 좀 관련이 있어요. 올드조는 브라스 도쿄 유니폼을 만들어주고 블랙사인은 클린치랑 콜라보를 해서 하이라이너를 냈어요. 그리고 두 브랜드 모두 승마 부츠를 냈는데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올드조 부츠인데 둘 다 이런 승마 부츠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세 브랜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약간의 유착 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지 올드조랑 블랙사인 둘 다 부츠랑 신발들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거든요. 뭐 혹시 클린치의 컨설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사인 부츠 같은 경우에는 세미 베이스먼트에서 126만원 정도에 팔고 있고 나머지 라인업들도 보통 한 그 정도는 하긴 해요. 국내에는 취급점이 많이 없어요. 블랙사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없고 올드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드맨 그런 데가 있죠. 이제 11번째는 어딕트 부츠인데 어딕트 부츠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오버이 부츠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예쁘고 퀄리티 준수하고 가격이 엔지니어 부츠가 한화로 108만원이라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요즘 부츠들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지고 밑창에도 다들 신경을 쓰는데 어딕트 클로즈의 엔지니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 느낌에는 약간 평범한 그 비브람 705 반창을 쓰고 있고 뭐 근데 이런 건 굉장히 감성적인 영역이어서 뭐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 걸어다니면서 캐치포인 거에 뽕 차고 막 그런 사람 아니다. 뭐 그러면은 어딕트 부츠도 충분히 매력 있을 거고 뭐 나는 그래도 그런 것도 다 보는데 하면은 다른 브랜드를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부츠 라인업 중에 웨스턴 집업 부츠가 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캐주얼하게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로랑이나 셀린 뭐 아니면 아워레가시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웨스턴 부츠 말고 어딕트 클로즈의 웨스턴 부츠를 사는 걸 추천해요. 또 그리고 어딕트 자체가 굉장히 좀 투박한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얇은 바지를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생로랑이나 셀린에 입으시는 분들도 어딕트 부츠 신어도 아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턴
웨스턴 집업 부츠 같은 경우에는 가죽 모델이 98만원, 스웨이드 모델이 88만원, 그리고 이제 다른 부츠 서비스 부츠는 걔도 88만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턴 부츠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부츠를 하나 사고 싶었어요. 와, 이제 미국 부츠인데 미국 부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화이츠, 뭐 웨스코, 닉스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브랜드는 일단 투박하고 박력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는 깔롱 부리려고 만든 그런 부츠가 아니고 정말로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굴러도 멀쩡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얘네는 그냥 깔끔한 만듦새니 뭐 미용이니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만들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바느질 퀄리티가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편차가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애초에 설계된 목적 자체가 패션이 아니라 기능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으려고 만든 부츠가 아니라 사용 환경에 맞는 사양으로 맞춰진 것이다. 이런 브랜드들 뭐 이 세 가지 말고도 몇 개 더 있긴 하지만은 이런 브랜드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죽을 진짜 아낌없이 써요. 그래서 그런가 일단 굉장히 무겁고 뭐 한 짝에 한 2kg, 3kg는 되는 것 같아요. 전 이제 그 신발 만들 때 코르크 채워 넣는 거랑 이제 철제 쉔크 되는 거 그것까지도 이제 전부 가죽으로 대체한 게 참 호감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 이제 신발 어퍼 가죽 만들고 요 미드솔이랑 연결할 때 요 사이에 코르크를 넣는데 그 코르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수분이 빠져서 수축을 해요. 그 코르크의 부피가 줄어들면은 철제 쉔크가 안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닐 때 찌그덩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서 신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한 번이라도 이 소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꾸 신경 쓰이게 된다. 반면에 이제 가죽 쉔크, 가죽 필링은 그런 단점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신어도 그 찌그덩 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뭔가 불편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얘네는 무거우니까 제가 이번에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이렇게 높게 신는 게 훨씬 이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런 워크부츠에서 10인치 이상이 훨씬 이쁜 이유는 밑에가 엄청 두툼한데 위에는 끈으로 쫙 조여지기 때문에 그 샤프트가 쫙 조여지면서 얇은 형태를 유지하다가 밑에 발에서 굉장히 두툼한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 그 인상 자체가 드라마틱해져요. 그러니까 발 들어가는 부분에서 넓고 이렇게 쪼아주면서 좁아지고 다시 확 넓어지는 그 드라마틱한 인상 변화가 진짜 이쁜데 그 진짜 이쁜 밸런스를 보려면은 10인치 이상을 사는 게 딱 보기 좋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화이츠 같은 경우에는 오라스트니 뭐니 해가지고 신발 안쪽에 아치 서포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내부 구조로 된 신발인데 그런 게 이제 잘 받는 분들은 신발을 신을 때 되게 아치를 잘 잡아줘가지고 부츠가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느끼게 해줘요. 엔지니어 부츠도 되게 유명한데 전 개인적으로 화이츠 엔지니어 부츠 그런 것보다는 웨스코의 보스가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웨스코 보스가 가장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웨스코 보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크롬하츠의 오너인 리차드 스타크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항상 웨스코 보스를 신어요. 진짜 비교적 젊은 시절 사진부터 계속 봐도 맨날 그냥 보스만 신고 다녀요. 그분 체형이 되게 특이한데 일단 다리가 엄청 길거든요. 근데 또 바지는 또 약간 슬림한 걸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슬림하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볼드해지는 그 왕발, 그 왕발의 그 보스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 제가 만약에 웨스코 보스를 산다고 하면은 저는 블랙 러퍼아웃 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성진님이 신는 게 블랙 러퍼아웃인 것 같아가지고 실물을 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또 그리고 블랙 러퍼아웃 가죽 자체가 좀 흔하지 않은 그런 가죽이어가지고 나름대로 선택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는 보통 이제 하이드앤라이드처럼 스탁을 쌓아놓고 파는 데서 사던가 아니면 공홈에서 이메일 오더를 해가지고 세세하게 전부 다 커스텀을 해가지고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하는 거는 내가 스탁 상품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메리트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커스텀을 넣었을 때 서비스가 문제인데 항상 각오를 하셔야 돼요. 미국 부츠를 주문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대기기간을 엄청 길게 잡아요. 거의 뭐 한 16개월, 18개월, 뭐 2년 이렇게 잡는데 근데 막상 신발을 만드는 기간은 한 2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대기기간. 제가 보기에 대기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는 거는 실제로 대기를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주문을 좀 여유롭게 받고 싶어서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이메일로 소통을 해보시면은 답장을 더럽게 안 해줍니다. 뭐 이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답장을 잘 안 해줘. 답장을 해도 뭐 담당자가 꼬였다느니 바뀌었다느니 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아마 이렇게 커스텀 오더를 하시고 이메일을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과정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서비스 자체도 그렇게 약간 답답한 느낌을 주는데 한 2년까지 기다려라 하니까 너무 힘들죠. 국내 판매처인 하이드앤라이드 가격이 거의 200만원인데 뭐 본인이 하이드앤라이드의 그 스탁 사양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나는 2년 동안 기다리기 싫다 뭐 이메일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이제 13번째로는 리오스 오브 메르세데스인데, 리오스 오브 메르세데스는 웨스턴 부츠 회사예요. 대부분의 미국 내 웨스턴 부츠 제작 회사들이 거의 다 마탱이가 같거든요. 근데 리오스는 그나마 좀 전통을 지키고 메이킹도 괜찮은 편인 그런 부츠고, 뭐 유명하기도 하고 헤리티지가 길기도 해서 매물이 많아가지고 뭐 내가 신품 사기 싫다 그럼 뭐 1옥 같은 데 뒤져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말고도 뭐 파커 부츠 아니면 루체스 막 그런 데도 많은데, 제가 리오스를 추천한 이유는 리오스가 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매물의 양이 많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이들 아시는 더블RL 웨스턴 부츠를 리오스에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웨스턴 부츠 회사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접하기가 쉽다. 그리고 잠깐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제가 갖고 있는 리오스 오브 메르세데스 부츠인데, 요거 웰트 마감 같은 거 자체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거 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좀 정교하게 튀는 것도 없이 잘 만들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신고 다니면서 만족도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그냥 잘 만든 부츠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런 부츠들 같은 경우는 스티치로 무늬가 들어간 것도 좋은데, 인레이라고 해가지고 가죽의 레이어를 다르게 해서 색깔을 좀 화려하게 한 것들, 그게 진짜 진또배기 웨스턴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기왕 웨스턴 부츠 사는 거 화려하고 독특한 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인레이 디자인을 사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또 이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유니페어에서 팔고 있는 위스의 부츠인데, 위스가 외주를 맡겼는데 어디서 맡겼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멕시코 어디라고는 하는데 구디어 웰트 사양이라 해놓고 이제 밑에 바닥을 보면 히든 채널링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부츠가 좀 드레시하고 예쁘다. 걔는 확실히 좀 거친 부츠보다는 확실히 드레시한 느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격이 결코 쉽지 않은 186만원.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브랜드는 더블RL인데, 더블RL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했듯이 리오스가 웨스턴 부츠를 만들어주고, 뭐 옛날에는 줄리앙 보웰이라는 부츠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런가 일단 부츠들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메리트라고 하면은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요즘에 뭐만 하면 그냥 대기를 해야 된다, 뭐 구매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블RL은 그래도 좀 구하기 쉬운 편인 것 같고, 아웃솔도 이제 자기네 로고도 넣고 해서 약간 호감이고, 특히 아까 말했던 그 웨스턴 부츠들 중에서도 포니 헤어 그런 사양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더블RL에서 웨스턴 부츠 산다고 하면은 포니 헤어로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줄리앙 부츠, 리오스, 더블RL, 줄리앙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한 묶음인 거죠. 줄리앙 부츠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보웨리 부츠 그건데, 보웨리 부츠가 이제 더블RL 시절에 만들어줬던 베컨 부츠,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하고, 뭐 엔지니어 부츠도 팔고 워크 부츠도 팔고 하는데, 아무튼 가장 유명한 것은 캡토 워크 부츠인 보웨리 부츠.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130만원 정도 하고 대기 시간이 조금 짧아요. 남들 다 16주, 18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4주에서 7주로 잡아둔 게 나름 메리트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부츠는 이제 바이버그인데, 바이버그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냥 바이버그의 모든 부츠들이 그냥 좀 세련되고 고급지게 생겼다. 일단 뭐 바느질 사양이라던가 웰트라던가 그런 거 보면 바느질이 굉장히 촘촘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워크 부츠를 해도 살짝 드레시한 맛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비싸 보이는 느낌도 주고, 가죽도 좋고 쉐입도 좀 날렵하고 허리도 이렇게 살짝 깎여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들이 이제 좀 고급감을 준다. 홀스벗을 쓴 모델 같은 경우는 결이 좀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취향이어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캡토 부츠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바이버그의 서비스 부츠 중에 2030 라스트 쓰고 이제 올리브색 가죽 쓴 캡토 부츠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캡토 부츠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캡토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부츠를 실으면서 어퍼에 이제 이렇게 주름이 딱딱딱 지는데, 캡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진한 선이 한번 싹 가로지르면서 주름을 딱 이렇게 제대로 즐길 수가 없게 하는, 뭔가 그런 이제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캡토가 없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올리브색 서비스 부츠는 캡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그냥 너무 이쁘더라고요. 특히 얼라인드여가지고 그 캡토까지도 이렇게 가라앉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 부츠 같은 경우에는 모드맨 매니저님이 이제 에이징을 진짜 빡세게 한 걸 신고 다니시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시간 나실 때 뭐 운이 좋으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 부츠 말고도 이제 N1 부츠도 이뻤는데, N1 부츠 같은 경우에는 바체타 레더 그 가죽은 좋은데 아웃솔이 하필 또 리치웨이 소리여가지고, 제가 또 리치웨이 솔을 약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밑창 있으면 평평하게 달는 게 좋은데 리치웨이 솔은 이미 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뭔가 그 부분이 먼저 깎이니까 살짝 그 불편한 그런 느낌. 그래서 N1 부츠는 뭐 전반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다. 가죽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이제 JMS통인데, JMS통이라고 하면 보통 골프 아니면 180 로퍼 그런 거 많이 사시는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705 첼시 이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JM 웨스통이나 졸롭 같은 브랜드들도 되게 부츠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거든요. 특히 나 좀 이제 헤리티지가 있다, 뭐 근본도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브랜드들 보면은 실제로 회사명을 보면은 슈메이커가 아니라 부츠 메이커라 돼 있어요. 존롭 같은 경우에 존롭 부츠 메이커 돼 있거든요. 뭐 그거는 그쪽의 출발이 부츠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뭐 사실은 원래 오늘은 이제 워크 부츠를 좀 주로 다루려고 해서 뭐 많이는 안 하고 그냥 한두 개 정도만 하려고 해요. 아무튼 JM 웨스통의 705 첼시 이거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보면 이제 첼시 부츠라고 하면은 좀 드레시한 거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100만원 언더에서 추천드렸던 RM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통통한 라인이 좋다, 좀 첼시를 약간 두루두루 씻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사는 게 나는 좋다, 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JM 웨스통의 705 첼시 얘가 이제 약간은 볼륨감도 있으면서 드레시하고 라인도 이렇게 싹 예쁘게 잡고 가죽도 좋고, 가죽이 좋은데 하필이면 홀컷으로 딱 떠가지고 그 인상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일단은 쉐입 자체가 진짜 예쁩니다. 특히 그 허리를 이렇게 싹 잡은 그 느낌이 진짜 예뻐요. 제가 그 아웃솔 허리 잡은 걸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은, 허리를 잡으면은 비싼 고급 구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비싸서 좋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비싼 구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드레시하게 보이려고, 최대한 이쁘게 보이려고 막 허리도 잡고 V자로 베벨드 웨이스트 하고 막 그런 거 다 하는데, 아니 부츠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 부츠에서 허리 잡은 거 얘기한 거는 그런 요소를 한 스푼 정도 딱 넣어줬을 때 밸런스가 엄청 좋아지더라, 뭐 그런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허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JM 웨스통 첼시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보시면은 야 이거 누가 봐도 고급 부츠다, 고급 첼시 부츠다, 그런 게 딱 티가 날 정도로 허리가 약간 싹 들어가면서 부츠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선을 그린다. 근데 하필이면은 검은색 가죽이 아까 제가 싫어한다고 했던 리치 웨이솔이어가지고 저는 갈색을 원하고, 가격은 랜덤워크에서 아름답지 못한 가격 173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천 브랜드로 존럽이 있는데, 존럽에는 에디랑 프레디가 있거든요. 에디는 첼시고 프레디는 집업인데 둘 다 진짜 예쁘게 생겼고, 뭐 얘는 대놓고 드레시 해가지고 뭐 전천후를 신고 뭐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메이킹이랑 그런 거는 뭐 그냥 탑 오브 탑인 존럽이기 때문에 뭐 굳이 태클을 걸 것도 없고 의심할 여지가 없죠. 대신에 가격이 350만원이 나옵니다.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만약에 존럽 매니아다 그러면은 뭐 하나쯤은 살 것 같긴 해요. 특히 이 부츠를 또 누가 신냐면은 킬리언 머피가 오펜하이머 시사회 때 이걸 딱 신었는데, 딱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데 부츠 모양이 진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거 집업 부츠 어디 거지 딱 찾아보니까 존럽의 프레디더라. 그때 시사회 패션을 보면 위아래 굉장히 점잖게 입고 굉장히 세련된 부츠를 신었는데, 그 느낌이 지금 요즘 유행하는 그런 놈코어 룩, 그런 놈코어 룩의 시대에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룩이더라. 아무튼 존럽의 부츠 350만원에서 이걸 뭐 추천한다고 하기도 애매하지만은 아무튼 추천합니다. 와 지금 촬영을 거의 한 3시간째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워크부츠 3대장. 워크부츠 좋아하시고 뭐 좋은 부츠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 안 들어봤을 리 없는 브랜드들, 클린치 부츠, 롤클럽, 그리고 이제 미스터 프리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이 세 가지로 하자면은 이제 워크부츠 계열에서는 약간 포람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롤스로이스 매장에 가서 저 팬텀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을 해주세요 하면은 이 새끼 뭐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람페 정도 되면은 뭐 안 좋은 점이라 해봐야 가격이 비싸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유지비가 비싸요, 그런 거지. 차 자체가 안 좋냐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은 차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츠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안 좋은 느낌보다는 좋은 느낌이 훨씬 많고, 그리고 가격이랑 시간은 받을 대로 받아간다. 우선 클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롤클럽이랑 같이 플랫박스 유행을 주도를 했죠. 그만큼 플랫박스 디테일을 활용한 부츠가 많고 굉장히 또 그런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많은 브랜드가 그냥 이들이 만든 트렌드에 탑승을 해가지고 플랫박스 디테일을 만들고 있다. 클린치 부츠에서 예쁜 거 꼽으라면 전부 다 골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드퍼도 이뻤고 조지도 이뻤고 웨스턴도 이쁘고 뭐 다 이쁜데, 뭐 그래도 유명한 거 고르자고 하면은 예거랑 엔지니어 부츠가 가장 유명하긴 해요. 예거 부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부츠가 왜 이쁜지 설명을 해라 그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딱 보면은 다르게 생겼고 딱 보면은 예쁘게 생겼어. 일단 앞쪽은 엄청 납작해요. 근데 뒤쪽 힐컵은 굉장히 통통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굉장히 날렵하게 당겨주고 볼륨감이 없다고 하면은, 뒤에는 이제 힐컵을 이렇게 밀어주고 볼륨감을 굉장히 맥시하게 그렇게 살려가지고 밸런스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토이즈 맥코이 부츠 같은 경우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슬아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얘도 굉장히 그 아슬아슬함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앞에는 아예 볼륨감이 없고 뒤에는 진짜 무슨 뭐 엉덩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야 이거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인상 깊게 생겼어요. 엔지니어 부츠도 진짜 예쁜데 앞코가 이렇게 플랫박스로 돼 있고 뒤에 약간 힐 자체가 우즈맨 같기도 한데 안으로 살짝 말리는 게 살짝 웨스턴 부츠의 그런 프로포션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도 그냥 예쁘게 생겼습니다. 진짜 수많은 브랜드가 앞코 플랫박스하고 뭐 드레시하게 생긴 그런 엔지니어 부츠 만들고 있지만은 정말 독보적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냥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클린치의 엔지니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굴리기엔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좀 깔롱 부릴 때 신기 좋은 부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얘네는 이제 가죽이나 메이킹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가격을 거의 200만원 300만원을 받아가는데 가죽이나 메이킹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약간 비스포크화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투몬키즈가 워크 부츠의 테마에 비스포크화의 디테일을 넣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클린치도 그 맥락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또 이제 클린치 부츠를 단순하게 아메카지 브랜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의 그 이미지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건지 약간은 그 MA 플러스 아니면 약간 마르지엘라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뭔가 아티잔스러운 피스라던가 아니면 그 유명 빈티지 컬렉터 중에 한 명이 19UJ 밀리타리안가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랑 만든 척카 부츠라던가 타이가 타카하시랑도 이번에 또 콜라보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단순하게 아메카지 복각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행보로 좀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 브랜드가 주는 느낌이 깔끔할 뿐이지 뭔가 하는 짓은 아티잔 브랜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린치 부츠의 이쁜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클린치 부츠 같은 경우에 플랫박스로 해놨는데 앞코가 이렇게 딱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앞코가 들리면은 거기에 이제 황동 장식못이 살짝 보이는데 그게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과 부츠의 차원이 다르다. 딱 그런 거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디테일. 아니 어떻게 부츠에 이런 장식못을 이렇게 딱 물론 뭐 장식못 같은 거는 리솔하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전반적인 밸런스라던가 그렇게 들어 올려졌을 때까지 보이는 그 디테일들 그런 거를 보고도 이 부츠가 이제 나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왜 전 세계의 가죽 재화를 좋아하고 부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클린치 부츠를 사려고 막 그렇게 줄을 서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디테일이다. 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홈 기준으로 엔지니어 부츠가 1,463달러, 예거 부츠가 1,788달러인데 모드맨에 들어왔던 블랙 러프아웃 예거 같은 경우에는 218만 원이었어. 뭐 350 듣다가 218 하니까 돈도 아니네 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렇지만 돈값은 할 것 같다. 저도 언젠가는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롤클럽 같은 경우에는 클린치랑은 다르게 그냥 완벽하게 워크부츠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는 이제 디테일이라던가 뭐 밑창에 아웃솔에 넣는 정성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은 거의 비스포크화에 필적할 정도의 퀄리티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밸런스라던가 브랜드가 주는 느낌 자체는 완벽하게 워크부츠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뭐 이쪽도 빈티지의 디테일을 갖다 쓰긴 하지만은 뭐 단순하게 복각이다 뭐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뭐 디테일 같은 게 워낙 좋고 복각이라고 보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났으니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쉐입이 이쁘고 쉐입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호젓해지는 그런 느낌?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약간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의 쉐입을 가졌는데 부츠 같은 경우에 발 들어가는 부분에 림 색깔을 이제 기본 몸판 색깔이랑 좀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준 점 바지를 약간 안으로 넣어서 입으면 저 롤클럽인데 하고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라던가 센스가 확실히 미국적이에요. 그러니까 클린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본적인 느낌이 있는 반면에 롤클럽은 확실하게 미국적인 느낌이 있다. 클린치랑 롤클럽은 둘 다 공을 많이 들인 브랜드긴 한데 클린치 같은 경우에는 워크부츠의 테마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터치라던가 메이킹이라던가 그런 데서 누가 봐도 일본인이 만들었다 그런 게 이제 티가 나는 반면에 롤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 디테일이 워낙 좋지만은 와 이거는 미국인이 진짜 공들여서 만든 거다 그게 티가 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밑창에 신경 많이 쓴다는 거 저는 이제 롤클럽의 가격을 납득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이제 그 밑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창이 진짜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뭐 거의 다 예쁘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RC1945M부랑 언더독, 분다커 이렇게 있습니다. 분다커가 또 요즘 제가 찾아보고 있는 M43이나 N1 같은 그런 밀리터리 부츠의 쉐입을 타고 있어서 아주 이쁘긴 한데 솔직히 막 그 롤클럽만의 색채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만약 실제로 주문을 한다고 하면 언더독이나 엠부를 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클램핑이라고 하나? 엔지니어 부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코의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라고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뭐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건 뭐 투몬키즈도 이렇게 하고 롤덥도 이렇게 하고 근데 롤클럽은 안으로 넣더라. 약간 롤러 같은 거를 이렇게 굴린 듯한
그런 느낌? 그것도 재밌는 디테일이었고 1945 부츠를 한다면은 저는 약간 낮은 쉐입을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웨스턴 부츠에도 웨스턴 부츠 목 높은 게 있고 목 낮은 건 또 이제 피위 부츠라고 따로 부르는데 약간 목 높은 엔지니어 부츠 하나 그리고 이제 목 낮은 피위 부츠 스타일의 엔지니어 부츠 하나 이렇게 딱 하나 있으면은 그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좀 훌륭해지지 않나. 그리고 아까 클린치 엔지니어 부츠에서 약간 웨스턴 부츠의 밸런스를 느꼈다라고 했는데 롤클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대놓고 우즈맨 힐입니다. 이 부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묘하게 우즈맨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얘는 워낙 이 힐 높이 자체가 낮아가지고 막 티는 많이 안 나고 롤클럽은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깎인 게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분다커가 1350달러, RC1945 엔지니어 부츠가 2045달러, 언더독이 1945달러, 그리고 분다커 크롬악셀 말가죽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 추가해서 16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 부츠가 거의 한 300만원 정도 하는 거죠. 달러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뭐 이런 거는 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더욱 더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오늘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미스터 프리덤인데 미스터 프리덤은 못 구합니다. 가끔씩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솔드아웃이었던가 별 기대를 안 하다 보니까 사이트도 잘 안 들어가 봐가지고 이건 뭐 굳이 안 쳐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상상 속 동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 플랫박스 디테일의 엔지니어 부츠의 사실상 시작점이 미스터 프리덤이라고 생각을 하긴 한데 아니 뭐 팔아야 뭐 구경을 하던가 하지 뭐 구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얘네는 뭐 매물이 뜨면 그때그때 그냥 눈 딱 감고 지르는 거 외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짜 고봉밥의 고봉밥으로 부츠 100만원 오버, 그러니까 헤비급 오픈 바디빌딩 약간 그 정도의 그 무체급전 그렇게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예,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